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저희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중 첫 번째 의뢰인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가장입니다. 첫째는 중학생, 둘째는 초등학생이고 매월 교육비로 1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어요. 근데 자녀가 둘이라서 교육비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죠. 요새 교육비가 비싸니까.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이자만 내다가 얼마 전 은행에서 원금도 450만 원씩 추가로 내라고 하네요. 그럼 매월 은행에 660만 원씩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야, 요즘 어떻게 살아? 아이들은 잘 크지? 잘 크고 있지. 내 둘째가 벌써 초등학생이야. 행복하겠네. 애들만 보고 있어도 배부를 거 아니야? 행복은 하지. 근데 걱정이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말이야. 이자만 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글쎄 원금도 같이 갚으라고 하는 거야. 아파트 대출만 없어도 살 것 같은데. 원금까지 얼마 나가는데? 원금은 450만 원씩, 그리고 이자는 660만 원 정도 나가지. 월 660만 원? 그게 가능해? 네, 월 660만 원이면은 금액이 진짜 크긴 크네요. 네, 그렇죠. 네, 다시 연기 모드로 들어가주세요. 네. 그러게 말이야. 애들 교육비다, 생활비다. 안 그래도 허리가 휘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매일 술이야. 그래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집을 내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집을 팔려고 부동산을 찾아가 봤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좀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매입하려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집을 좀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에이,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 오래돼서 잘 팔리지도 않아요. 요즘 다 신축 아파트 들어가지 누가 오래된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 해. 그리고 요즘 9억 이상인 아파트는 대출도 잘 안 되잖아요. 어떡하지? 집을 내놓은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문의 전화 한 통이 없다고 합니다. 원리금 상환이 부담이 돼서 부담이 좀 덜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저희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의 연기 덕분에 더욱더 몰입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좀 덜 되는 작은 아파트로 옮기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워낙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매매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SOS 구조 요청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연자의 재무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사연자의 한번 재무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세이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연소득은 부부 합산 1억 원 정도 연소득을 받으시고 아파트는 시세가 9억 5천만 원에 대출 잔액은 현재 6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한 달에 월 상환금은 이자가 216만 원이 나가시고 원금이 450만 원 부합 한 660만 원 정도를 원리금으로 내시고 있는 상황이신데 그러면 연봉 한 1억 정도 되시는 분이 실제 수령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한번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계산기인데요. 평균적으로 이 비과세액을 한 120만 원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해서 4대 보험료 나가고 나서 세후에 한 8,20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데 실제 수령액을 보시면 한 690만 원 정도를 수령하시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의뢰인은 660만 원의 원리금을 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재무 상태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인 생계 유지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재무 현황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정도 되시고요. 그렇다면 월에 수령하는 돈이 690만 원 정도인데 아까 사연에서 들으셨죠? 660만 원이 고정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여유 자금이 얼마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만 40세에서 64세까지의 중장년층들 중에 절반 이상이 금융권에 빚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연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히려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금융권에 빚이 있는 사람이 많고 또 특히나 주택 소유자가 무주택 소유자보다 빚이 4배 이상이나 많다고 합니다.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사님. 네, 여기 보시면 중장년층 대출 잔액 현황입니다. 기준은 2018년 11월 기준이고요.
네, 이게 보시게 되면 전체 중장년층의 56%, 무려 절반 이상이 지금 이렇게 많은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자, 전체 주택 소유의 중장년층의 전체의 42%를 주택 소유를 하고 계십니다. 중장년층이. 자, 시세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공시지가인데, 자, 3억 이상이 거의 20% 정도, 1억 5천만 원 이상도 거의 30%에서 절반 정도가 지금 1억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연자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사님? 네, 저는 SLB 펀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SLB 펀드라는 거는 저희 방송에서도 지금 처음 등장하는 용어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SLB 펀드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SLB 펀드란 세일즈 앤 리스백의 약어입니다. 자, 세일은 말 그대로 제가 한글로 쉽게 풀어드리면 매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스백은 재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LB 매각 후 재임대한다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요. 정부 기관이 등장하는 그런 새로운 펀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기관이 하는 SLB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사님? 네, 국가기관에서 하는 SLB는 우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6억 원 이하, 시세가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연소득은 7천만 원,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1주택자이면서 실거주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자, 국가기관 SLB의 장점은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국가기관 SLB를 활용하시면 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LB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SLB의 장점까지 알아봤는데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SLB가 시세 대비 임대료가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정도였잖아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즉 규제 안에 들어오고 있는 분들에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 그리고 1가구 주택, 그리고 실제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국가에서 운영하고는 희망 임대 리츠라고 하는 SLB 상품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타 지역에 있는 임대보다도 굉장히 저렴하게 임대를 쓰실 수 있고, 조금 전에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 상황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네.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는데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이 더욱 절망적일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말? 있죠. 있나요? 네, 다행이에요. 있습니다. 어떤 다행히. 방법인가요? 빨리 속 시원히 알려주세요. 다행히 SLB 상품이라는 펀드 상품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SLB 펀딩 상품이 있고요. 그 상품 안에서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SLB 네네. 펀드가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네. 단계 좀 천천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단계별로 설명드리면 과정이 이제 채권 매입, 채권 담보채권 매입, 네. 그다음에 채권 상환, 상환. 그리고 소유권 이전, 그리고 장기 임대, 재매각, 이 5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5가지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담보채권 매입, 즉 다시 말해서 대출을 받고 계신 그 차주분의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펀드사에서요. 펀드사에서 예, 매입을 채권을 하고요. 매입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매입하려면 돈을 줘야 채권을 매입할 수 있어요. 금융권에다가. 그렇죠. 네. 채권 상환, 그러니까 펀드사에서 금융권에 채권을 상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돈을 주고 채권을 샀으니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야 되겠죠. 그 소유권은 P2P 업체에게 가는 건가요? P2P 업체에 갈 수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공적으로 담보하시고 안전장치 대표는 신탁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게 P2P에서 늘 등장하는 그 안전장치라는 그렇죠. 거군요. 네. 신탁사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요. 네. 장기 임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소유권을 매각하신 분이 장기 5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리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적정 가격을 평가해서 살고 계신 분한테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 권한을 줄 수 있는 이 5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착한 펀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지금 이 사연자의 사연에 너무 몰입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매달 은행권에 내야 되는 대출금과 이자가 정말 생계 위협을 줄 만큼 부담이 되는 입장이라면 이 SLB 펀딩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또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출금, 원리금, 이자 이렇게 내야 되는 부담감 덜어낼 수 있고요. 그런 대신에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집에 또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시세 대비 좀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장기적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고, 이후에 또 다시 그 집을 살 수 있는 우선권까지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 제도는 정말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SLB 펀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재테크 꿀팁 시간에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검색창에 주나펀드 검색하셔도 되고요. 플러스 친구 주나펀드 추가하셔도 채팅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는 022128-333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문의도 가능한데요. 아래 보이는 주소창 치고 들어오셔서 문의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변도 달아드리고 또 소정의 상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48세 가장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상태인데 매달 나가야 되는 대출 원리금과 이자 때문에 가게에 큰 부담이 왔다, 이런 사연이었는데요. 저희 전문가 두 분께서 SLB 펀딩 상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SLB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SLB가 언제 어떻게 도입이 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SLB란 말 용어 자체가 나온 건요. 우리에게 과거를 돌이켜보면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계차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한계차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2012년도에 우리은행에서 자사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한정돼서 SLB 상품을 시도를 했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좀 없다 보니까 눈여겨못 보셨지만 LH공사, LH공사에서는 불과 3년 전부터 SLB 상품으로 주택 매입 및 임대 장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SLB가 일단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네. 국내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국내 SLB의 현황은 어떤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아직 생소하거든요. 네.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012년도에 우리은행에서 처음으로 자체 상품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한 건만 추진이 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한 건이요?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타 은행에 채무가 있게 되면 지원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계차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한계차주가 타 금융권에 대출이 없는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고 보실 수 있고, 또 2018년에 또 그래서 LH에서도 또 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때는 문제가 LTV가, 우리가 LTV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70% 이하인 대상자에만 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SLB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다 느끼실 텐데요. 그동안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이렇게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조건이 좀 까다롭고 문턱이 높았기 때문에 정책이 있었으나 도입을 해왔으나 실제 그 정책의 혜택을 누려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2012년 처음 들여왔을 때 단 한 건 진행이 됐다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저희가 이 점이 제가 좀 충격적이네요.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SLB가 있고 또 P2P 업체에서 진행하는 SLB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사님?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는 이제 6억 원 이하만 정부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1주택자이면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만 가능합니다. 네. 2주택 이상이나 연소득이 7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은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네, SLB 상품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고 싶은데요. 상품의 구조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님? 셀앤리스백 SLB 상품의 상품 구조를 크게 나누면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4개요? 네. 약 5년 동안 약정된 기간 동안에 임대를 하시고 나면 원소유주, 그러니까 집을 매각하신 분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물건의 매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을 낼 수 있는 거죠. 대표님, 이사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SLB 투자에 대해서 꿀팁 한마디씩 정리 부탁드릴게요.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 SLB로 해결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가사에 설명드리면 지금 한계차주라고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의 이자와 원금의 상환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SLB 상품으로 좀 더 장기에 저리에 임대료를 내시면서 재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이사님은요? 네, 주택담보대출이 부담스러우신가요? SLB로 대출금 갚으시고 하루빨리 주거 안정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거 멘트 같았어요. 이사님의 한마디는 추가로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원리금 상환에 어려우신 분들. 네. 특히나 이 사연자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SLB 상품에 대해서 더 귀가 쫑긋해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로 집 구매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SLB가 돌파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두 분의 꿀팁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던 또 이렇게 비장의 무기 꿀팁들을 오프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네, 내 돈은 누가 불려주나? 준하가 불려주죠. 서울시 강남구 태일안로 3원타워 3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 20분께만 02-2128-3330으로 전화 예약 미리 하신 분께만 가능하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이사님. 여러분, 선착순 20분께만 제공되는 재테크 강의입니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예약 주시고요.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강의니까요. 꼭 한번 이 강의도 현장에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